포맷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광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브릴로 박스를 네, 갖다가 맞습니다. 상품 광고하는 느낌처럼. 네네. 이거를 사실 그렸다기보다는 네. 이거 디지털 프린팅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네. 이건 지금 직접 다 직접 네. 다 그린 겁니다. 이미지의 신화를 테마로 일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그려내는 작가 정영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여기가 약간 그 학교죠? 그쵸. 네네. 학교고, 그 다음에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업무를 보는 연구실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네. 미술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작가로서 활동하고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또 제 연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사실 제가 와서 이렇게 15년 정도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서 제일 고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 여유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강 시간이든 아니면 뭐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 짬짬이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야지 제가 원하는 그 해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양이 있는데 그걸 채울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쪼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짜투리 시간을 거의 네. 남김없이 써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여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특별하게 이렇게 공간이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네네. 뭐 이렇게 구분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 공간은 그냥 제가 이제 작업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네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안에서는 이제 제가 업무하는 네, 컴퓨터 놓고 업무 보고 뭐 책 보고 그런 공간으로 분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진짜 연구실이네요. 네네. 네, 순수한 연구실. 네네. 네. 그러면 요즘은 어떤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는 앞에 여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네네. 브릴로 상자 위에 뭔가 이렇게 오브제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그 브릴로 상자 맞죠? 맞습니다. 그 앤디오리의. 네, 맞아요. 네네. 저도 이제 실제 이 앤디오리의 브릴로 상자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저 상자가 알다시피 정말 쓸모도 없고 용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자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나무 상자에 시크 스크린 밀어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상자가 있는데 이 작품이 만들어진 60년대 후반, 뭐 70년대 초반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가치를 부여받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 굉장히 비난받은 작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라스단토가 얘기했던 예술의 종말 이후에 새로운 예술 개념을 열어준 현대 예술가들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매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선물 같은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이제 우리 시대의 소중한 것들 아니면 제 개인한테 소중한 것들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거나 그 안에 있을 법한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약간 좀 그 사실적인 묘사. 그렇죠. 기법적으로는 흑사실 회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정교한 어떤 기법들 그것들을 그대로 따르고는 있습니다. 따르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전에 주명했던 이미지들을 차용한다는 데 있어서 합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상충하면서 이미지를 좀 지시적으로 내지는 설명적으로 보여주거나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방향대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개념적인 부분들도 갖고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나의 느낌이 또 좀 나는 것 같고. 네. 뭐 여기 그려진 거는 특별한 의미보다도 올해가 용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용이 갖고 있는 좋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리고 또 이 용이 우리한테 행복함이라든지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메신저로서 역할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형태로서
표현을 해본 또 겁니다. 포맷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광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브렐로 박스를 네, 갖다가 맞습니다. 상품 광고하는 느낌처럼 네네. 네. 또 이렇게 또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형태 자체가 이전의 회화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 포맷이 거의 다 세로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처럼 마치 이제 미디어에서 그렇죠, 그렇죠. 내지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늘 보는 소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우리 시대가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저는 회화에다 이제 적용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익숙하게 보고 있는 이미지의 포맷을 그냥 회화의 형태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로의 형태도 되고 그리고 또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들을 익숙한 이미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네네네. 훨씬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네네. 맞습니다. 좀 더 우리 시각 환경에서의 그 이미지를 보는 감각하고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지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회화라고 했을 때 물질성이 많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작가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붓질이 드러나거나 그런 어떤 방법들은 조금 배제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의 환경을 좀 보려고 하는 관찰하는 그런 어떤 작가의 관점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얘기한 것처럼 네, 네. 이미지 자체가 너무 딱 떨어지니까 네, 네. 이거를 사실 그렸다기보다는 네. 이거 디지털 프린팅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네. 이건 지금 직접 다 직접 다 그린 겁니다. 여기는 뭐 아크릴 컬러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오일 페인팅으로 그려진 작업이고요. 네, 아까 이제 극사실 기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토리얼리즘의 그 시대에서 정말 사진과 같이 이렇게 또렷하게 내지는 정교하게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사진에서 내지는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굉장히 평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평면적인 이미지의 느낌들을 여기다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께도 없고 그리고 또 붓질도 안 남겨질 정도로 굉장히 매끈하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그리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한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 계속해서 붓질이 남고 붓의 느낌이 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터치들을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큰 붓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지우고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문질러서 지우고 또 다시 그리고 문질러서 지우고 하는 과정을 한 3번, 4번 정도 겪어요. 그 과정을 이제 겪다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진공 포장하듯이 압축하듯이 꽉 눌러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밀착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의 어떤 밀도감이라든지 내지는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좀 죽이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미지 그 자체로만 보일 수 있게끔. 네네. 그럼 여기 나오는 이런 텍스트인가요? 네네. 네.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 작업의, 현재 작업의 테마이기도 하고요. 타이틀처럼 쓰는 게 이제 이미지 오브 미스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대의 단상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네. 이미지가 갖는 어떤 신화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회화 개념이 갖고 있는 신화와 연결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작업에서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서의 신화의 문제는 아니고요. 배움을 통해서 이제 신의 존재는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실체도 없고 물질도 없는 신의 존재를 우리는 이미지로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시대의 신화는 어떻게 보면 전통 회화의 형태로 존재를 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의 신화의 형태는 영화로도 존재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존재하고 소설로도 존재하고 만화로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보여주는 이미지의 방식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회화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회화라는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뭐 재현하는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시대가 지나면서 회화는 그 대상이 사진으로서 대체를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아예 뭐 사진도 없는 모니터석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질도 아니고 사진도 아닌
정말 실체가 없는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회화의 개념들을 만들어내는데 음.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화라는 형태의 방법하고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질 없이 떠돌고 있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미지들을 채집하고 수집하고 그것들을 또 결합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냥 회화 그 자체로서 새로운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이제 회화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기 보면은 벽면에 다양한 이미지들이 붙여 있잖아요. 네네. 뭐 자료 서치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또 어떤 작업들은 제가 직접 그렸던 작업들을 이렇게 쭉 펼쳐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제가 참고를 했던 이미지들, 그런 것들도 마치 이제 그리고 나서 전리품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뭘 했었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전체가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느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로스트라 써있는 이런 이미지 네네. 포맷이 약간 이거 같은데. 굉장히 비슷한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시초의 어떤 작업들이 아마 이런 형태의 작업이었을 거예요. 로스트인데, 사실 이게 로스트가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조금 부정적 의미의 그런 로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Love Our Special Time. 약자예요? 네, 맞습니다.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뭐 특별하다거나 소중한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혀 있는 예를 들어서 러브라든지 타임이라든지 드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에 대한 문제, 그렇지만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가치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제시를 하고 그 테마에 맞는 형태를 저의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저의 어떤 감정을 대입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더 네. 명확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가 봤을 때 포스터 같은. 네네. 사실은 제가 이런 작업들을 처음부터 했던 거는 아니고 뭐 이미지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라든지 뭐 다이성이라든지 보는 관람자의 입장에 있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지점들도 작가가 해야 되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작가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책임감 있게 관람자한테 전달해야 되는 역할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어떤 건가요? 그게 여기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이긴 한데 뭔가 다른 어떤 형태로 이제 그려진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망고 프로젝트 인 제주라고 해서 제주에 있는 망고를 테마로 해서 작품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알고 보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에 계속해서 망고 재배가 되고 있었고 사실 우리 작물도 아닌데 제주도에서 이게 재배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뭔가면 기후 환경이 변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런 문제의식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새로운 어떤 품장으로 개량되면서 새로운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조금 더 알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차원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으로 6명의 아티스트를 선정을 하고 그 아티스트들이 망고를 소재로 주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릴까를 상상하면서 이제 그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업인데 물론 사과로 그려진 것도 있고 파이프도 그려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망고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애플 망고를 르네 마그리트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면서 그렸고요. 페르난도 보테로는 망고를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팽창시켜서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상상하면서 이 소재를 가지고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번 해본 거였어요. 약간은 또 개념적인 느낌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네. 작업 자체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갖다가 차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 이런 작업 이후에는 사실 이제 미술사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작가들이 많을 텐데 이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뭔가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신화와 같은 존재처럼 남겨져 있는 작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들의 작품을 단순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베껴서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기억에 남겨져 있는 그 작가들의 형태를 더 이어서 이제 가보려고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이브 클랭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여인의 신체에다가 안료를 바르고 직접 이렇게 찍어서 표현한 작품일 텐데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제 손에다가 안료를 묻히고 마치 붓질처럼 이렇게 하면서 인체가 찍혀 있는 모양처럼 표현하려고 해봤고요. 저기 이제 손가락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그냥 우리 손바닥을 찍은 것처럼 내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손의 형태처럼 표현해서 작은 어떤 인물이 찍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처럼 연출을 해보려고 했었고요.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로마노 오팔카의 작품이었습니다. 로마노 오팔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의 작품이었잖아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56만 7,249번까지 썼더라고요, 이 작품을. 그래서 그 이어서 56만 7,250번부터 왜 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써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네. 이 작가를 갖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네네.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 작가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형태라든지,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작업하는 그런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 작가의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써봤는데, 숫자만 쓰는 거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별 생각을 안 하고 잡념을 하게 되면 하다가 숫자가 틀리게 되고, 또 집중 안 하고 잡념을 하게 되면 줄이 또 틀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단순 노동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스스로가 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될까, 삶의 태도들도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여드릴 것처럼 로스트 시리즈처럼 이미지와 텍스트가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이거는 회화라기보다는 포스트 같은 느낌이 아닐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하나의 어떤 어우러진 형태, 그런 형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미지가 바로 텍스트가 되고 텍스트가 바로 이미지가 되는 어떤 형태를 고안하면서 여기 있는 이제 브릴로 상자를 갖고 오게 되고 그 속에 있던 소중한 어떤 가치들을, 다양한 가치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작업들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형태를 쓸모 있고 용도가 있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기존의 브릴로 상자하고 다르게 5 자이언트 사이즈 웍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5가지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네, 정말 5개의 작품이. 네,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설정하고 있는 거는 트레슐러라고 해가지고 우리 박물관에 있는 신기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린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겨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테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제 작업에서 항상 많이 이제 등장하는 아름다움의 형태이기도 하고, 꽃 이미지를 그린 것들도 있고요. 하나는 물 이미지를 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물이고요. 우리 환경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어떻게 보면 물이고, 그리고 제 작업들을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오랜 동안 제 작업에서 시그니처 이미지처럼 계속 있었던 게 물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 이미지를 담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만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위에 그 공존, 그리고 또 상생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던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테마로 해서 그렸던,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테마들을 다양하게 이제 그려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세트 구성으로 담는 상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다양한 지금 작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작가님은 과거에는 어떤 느낌들,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서 또 얘기하면 어떨까? 네. 작가님 얼굴도 한번 제가 그림 그리면서. 네.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실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공 사무실에서 이제 조교 선생님이 정영환 선생님, 정영환 작가님 일로 와보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끌려가다시피 해서 이제 전공 사무실로 가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공모하신 부분이 이제 당선되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개인전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직까지 졸업도 안 하고 그냥 학생인데